제가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연성,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고 어떤 이야기는 공백과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삶에는 늘 끼어들 틈, 여지, 공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백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공백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백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확정된 사실로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끼어들 틈, 공백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관점과 사물 사이에 대한 시야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렇게 뭐 여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백, 공백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백은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거리가 사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무한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공백, 그러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 사물과 나의 관점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사실은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은 역설적으로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거리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과 우리의 관점 사이의 거리의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거리의 소멸이란 말 바로 이해되기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물들은 우주에서 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물들이 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우주의 별자리에 모든 것이 각각 자리에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현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어떤 사물들의 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사물 자체가 소멸되고 없다. 그러니까 사물의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물은 없고 재료만이 존재하고 사물은 다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사고 팔 수 있고 우리가 소모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상품으로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물이 그 자체의 모습을 숨긴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와 비생명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과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카테고리로 바뀌는 순간 사물의 자리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물 자체가 사라지니까. 디지털 세계의 출현으로 인터넷망으로 흡수되는 순간 사물들 간의 거리는 더 극단적으로 폐지되었죠. 사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게다가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링크가 있어가지고 또 사물들은 다른 사물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사물들이 모든 사물들의 주석처럼 마치 참고문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물들이 모든 사물들에 붙어있는 이 극단적인 거리의 폐지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정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극단적으로 사물 간의 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즉각 얻을 수 있다가 보니까 마치 그 사물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사물에 대한 신비도 사라지고 사물이 아주 확정적인 것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그냥 확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 자체가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물 자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사물들의 고유한 용토, 사물들의 실체가 사라지면서 사물들의 고유한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신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 각각의 사물들은 또 다른 사물을 즉각적으로 각각의 사물들은 또 다른 사물들을 필요로 하는 도구의 연관, 상품 연관의 정보 체계로 흡수가 됩니다. 사물들의 독립성은 사라지고 사물들은 상품 알고리즘의 일부가 됩니다. 패키징이 됩니다. 그냥 사물들이 다 상품이 돼요. 모든 사물들은 또 다른 추천 구매 목록의 일부가 되죠. 사물들 간의 이런 사물과 우리 사이의 거리의 폐지, 또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의 폐지, 사물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발생하는데,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의 철학자가 계세요. 사회학자. 이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모든 것이 가까워진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극단적이고 한계가 없어 보일 정도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사회의 출현이 모든 것을 소나기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아마존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되었고, 쿠팡의 새벽 배송을 통해서 사물들과 우리 사이의 시간 간격은 극단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도구화, 상품으로 사물들이 변하는 그런 카테고리와 새벽 배송으로 상징되는 유통의 현대화는 사물을 일일 배송품으로, 인간을 구독 소비자로 함으로써 사물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거세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는 그 현상이 여기에서도 발생합니다.
사물의 이야기가 사라진 자리를 상품 정보와 상품 광고, 상품 설명서가 대체합니다. 동일한 상품을 사용하는 우리는 모두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전부 다 이렇게 동질화되죠. 소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너와 나의 정체성 같은 것도 사라지면서 모두 상품 소비자로 묶이는 인간과 사이의 거리도 역설적으로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사물 간의 거리, 즉 경험이 사라진 공간을 이제 우리는 사용자가 되어 상품 사용 리뷰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품 사용 후기로 하나가 됩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물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신비로운 본질 아우라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상품을 위한 디자인을 위한 감각 훈련이 되고 인간의 고유한 경험은 UX, 사용자 경험이 되고 사물과의 경험, 사물을 통해 흘러나오던 수수께끼, 민담, 신화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후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물에 대한 리뷰, 상품에 대한 리뷰가 됩니다.